한 마리의 저먼 셰퍼드가 위험한 절벽에 갇혀 있었다. 모두가 그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용감한 여성이 처음 만난 개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용기와 연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이야기에 준비하라. 이건 콜로라도의 협곡에서 절박한 울부짖음을 듣고 두 생명을 영원히 바꾼 선택을 한 암벽 등반가 사라의 놀라운 실화다. 한국의 설악산에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민서와 맥스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다. 김민서, 35세. 는 설악산에서 15년 동안 암벽 등반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피가 얼어붙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었다. 절박한 울음소리가 협곡벽에 메아리치며 석회암 절벽 사이를 튕기며 마치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등반 중 멈춰 서서 분필 묻은 손으로 거친 바위를 잡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들렸다. 코요테도 늑대도 아닌 분명히 고통받는 개의 소리였다. 저 소리 들었어? 그녀는 60피트 아래에서 로프를 잡고 있던 등반 파트너 박준호에게 소리쳤다. 그냥 바람 소리일 거야.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민서는 아니었다. 그녀는 개들과 함께 자랐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사랑했다. 이건 바람이 아니었다. 두려움, 고통, 절망이 뒤섞인 잊을 수 없는 울부짖음이었다. 준호가 있는 곳으로 하강하며 울부짖음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민서는 쌍안경을 꺼내 맞은편 절벽을 살폈다. 아침 햇살이 바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워 틈과 난간을 보기 어렵게 했다. 그러다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최소 200피트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에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난간 위에서 검은색과 황갈색 털이 번쩍였다. 맙소사. 그녀는 초점을 맞추며 속삭였다. 저먼 셰퍼드였다. 멀리서도 당당해 보이는 발 아래 난간은 18인치도 안 되는 폭이었다. 아래는 바위밭으로 곧장 떨어지는 낭떠러지. 위로는 숙련된 등반가에게도 도전적인 돌출부였다. 산악구조대를 불러야 해. 준호가 이미 전화기를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지켜보는 동안 개는 움직이며 작은 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다. 한 번이 잘못된 움직임, 순간의 공황만으로도 그 동물은 떨어질 터였다. 민서의 머릿속은 빠르게 가능성을 계산했다. 산악구조대가 동원을 완료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터였다. 특히 동물 구조라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때쯤이면 피로와 두려움으로 개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지도 몰랐다. 그녀는 등반가의 눈으로 절벽을 분석하며 가능한 경로를 그렸다. 접근은 기술적이었다. 느슨한 자갈밭을 가로질러 벽의 기슭에 도달해야 했다. 그리고 개의 위치까지 최소 5.10 등급의 등반이 필요했다. 가능은 했다 간신히 하지만 그녀가 시도해본 가장 어려운 구조가 될 터였다. 민서, 안 돼. 준호가 그녀의 표정을 읽으며 말했다. 설마 진심으로 누군가 저 개를 저기에 올려놨겠지. 그녀가 턱을 굳히며 말을 끊었다. 등산객일 수도 있고 캠핑장에서 떨어져 나온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저 혼자 저기에 간 게 아니야. 혼자 내려올 수도 없고. 저먼 셰퍼드의 울부짖음이 다시 메아리쳤다. 이번엔 더 약하게. 그 순간 민서는 결심했다. 그녀는 수년간 등반 기술을 연마하며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루트를 정복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여가 등반으로는 결코 시험받지 않았던 용기를 시험받을 터였다. 간다. 그녀는 단호히 말하며 필요한 장비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산악구조대를 지원으로 불러. 하지만 난 기다리지 않을 거야. 장비를 정리하며 아침 해가 높이 떠오르고 기온도 올라갔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절벽 어딘가에서 저먼 셰퍼드는 자신이 모르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의 손은 익숙한 효율성으로 구조 장비를 정리했다. 여분의 웨빙, 카라비너, 등반 슬링으로 만든 임시계 하니스. 전혀 시도해보지 않은 구조를 위해 신중히 선택된 모든 장비였다. 준호는 그녀가 배낭을 꾸리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그의 항의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최소한 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가 애원했다. 너답지 않게 미쳤어. 하지만 민서는 이미 경로를 계획하고 있었다. 직선 접근은 불가능했다. 개 아래 절벽은 너무 매끄러워 잡을 곳이 없었다. 낮은 띠를 가로질러 인접한 바위를 올라간 뒤 위험한 스윙으로 난간에 도달해야 했다. 그녀의 머리는 각도와 거리를 계산했고 심장은 긴박감으로 쿵쾅거렸다. 접근만으로 40분이 걸렸다. 민서는 불안정한 자갈밭을 조심스레 지나며 한 걸음마다 돌이 경사면 아래로 굴러갔다. 위에서 저먼 셰퍼드는 울부짖음을 멈췄다. 절박한 울음보다 더 그녀를 걱정시켰다. 에너지를 아끼는 걸까? 아니면 희망을 포기한 걸까?
절벽 기슭에서 그녀는 선택한 경로를 올려다봤다. 이제 완전한 햇빛 아래 바위는 열기를 뿜었다. 손에 분필을 바르고 심호흡을 한 뒤 등반을 시작했다. 처음 50피트는 순조로웠다. 자신있게 다룰 수 있는 중급 지형이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바위의 질이 나빠졌다. 느슨한 조각과 부서지는 손잡이로 인해 모든 위치를 신중히 테스트해야 했다. 상황 어때? 준호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다. 위험해. 그녀는 작은 쉼터에서 숨을 고르며 인정했다. 하지만 할 수 있어. 2시간째 등반 중 민서는 핵심 구간에 도달했다. 인접한 바위로 가기 위해 섬세한 가로 이동이 필요한 빈 바위 구간이었다. 지속된 노력으로 팔뚝이 타들어갔고 분필에도 불구하고 땀이 눈을 찔렀다. 이제 점원 셰퍼드가 보였다. 오른쪽 50피트 정도, 약간 위에. 걔도 그녀를 봤다. 귀가 앞으로 쫑긋하며 지능적인 갈색 눈으로 그녀의 진행을 지켜봤다. 안녕, 친구. 그녀는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부드럽게 불렀다. 조금만 더 버텨. 가로 이동은 그녀의 모든 것을 요구했다. 손가락을 위한 작은 돌기. 등반화로 겨우 버틸 발 디딤대. 한 구간은 동적 움직임을 요구했다. 다음 손잡이에 도달하기 위한 통제된 점프였다. 그녀가 틈을 가로질러 몸을 던지자 시간이 느려진 듯했다. 손가락이 목표를 찾아 가장자리를 잡았고 발은 디딤대를 찾아 허둥거렸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다음이었다. 개의 난간에 도달하려면 20피트의 빈 바위를 가로지르는 진자 스윙이 필요했다. 민서는 앵커를 만들고 로프를 클립하며 구조의 가장 무서운 부분을 준비했다. 수직벽을 달려 모멘텀으로 반대쪽에 도달해야 했다. 산악 구조대는 아직 1시간 거리야. 준호의 목소리가 알려졌다. 정말 할 건가? 민서는 점원 셰퍼드를 봤다. 걔는 심하게 헐떡이며 분명히 괴로워했다. 발 아래 난간이 약간 침식된 것을 그녀는 알아챘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녀는 몇 번 심호흡하며 마음을 다잡으며 대답했다. 첫 시도는 실패했다. 완전히 몰두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주저했다. 두 번째 시도는 중간까지 갔다가 중력에 의해 다시 끌려왔다. 세 번째 시도에서 민서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녀는 절벽을 가로질러 달렸고 발은 바위를 춤추듯 움직였으며 로프가 그녀의 무게를 지탱했다. 스윙의 정점에서 그녀는 반대쪽 손잡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손가락이 단단한 바위를 붙잡았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는 작은 쉼터로 몸을 끌어올렸다. 이제 점원 셰퍼드와 15피트만 이 그녀를 갈라놓았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마지막 돌진을 준비하던 중 새로운 소리가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위쪽 어딘가에서 바위가 움직이고 있었다. 절벽은 불안정했고 그녀의 존재가 섬세한 균형을 흔들었을지도 몰랐다. 시간이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다 되어갔다. 민서는 자갈이 위에서 쏟아지자 절벽에 몸을 붙였다. 점원 셰퍼드는 낑낑거리며 불안정한 난간에서 초조하게 움직였다. 그 움직임마다 더 많은 파편이 민서의 위치를 지나쳐 떨어졌다. 빨리 움직여야 했지만 한 번이 잘못된 발걸음은 둘 다 추락시킬 수 있었다. 진정해, 친구.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불렀다. 너 데리러 간다. 가만히 있어. 마지막 15피트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다. 개의 난간으로 바로 이어지는 큰 손잡이들. 하지만 민서가 첫 손잡이에 손을 뻗자 그게 그녀의 무게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전체 구간이 균열되어 마찰만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무게를 재분배하며 외과의사의 섬세한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10피트, 8피트, 5피트. 이제 점원 셰퍼드를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약 80파운드의 멋진 수컷. 전형적인 검은색과 황갈색 털.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의 눈이었다. 지능적이고 믿음직하며 거의 인간 같은 강렬함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낡은 가죽 목걸이가 목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고 태그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민서가 좁은 난간으로 올라가자 걔는 그녀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절벽벽에 몸을 붙였다. 난간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좁았다. 둘 다 겨우 설 공간이었다. 그녀는 걔가 그녀의 다리에 닿아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인지 피로인지 알 수 없었다. 안녕, 멋진 친구.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천천히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했다. 내 이름은 민서야. 여기서 나가자. 점원 셰퍼드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킁킁거리더니 놀랍게도 그녀의 손바닥을 핥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탈수 상태였다. 잇몸은 창백하고 눈은 약간 푹 꺼져 있었다. 얼마나 오래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걸까? 며칠?
좁은 공간에서 조심스레 일하며 민서는 임시 하니스를 준비했다. 걔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마치 그녀가 도우러 왔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는 먼저 그를 자신의 앵커 시스템에 클립했다. 이제 둘 중 하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터였다. 준호, 내가 잡았어. 그녀는 무전기로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이 녀석은 내가 업기엔 너무 크고 이 난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실제로 그녀는 바위를 통해 미세한 진동을 느꼈고 이따금 바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절벽은 이제 빠르게 붕괴되고 있었다. 그녀의 등반으로 불안정해졌다. 산악 구조대는 20분 거리야. 준호가 대답했다. 헬리콥터가 대기 중이야. 20분? 민서는 점원 셰퍼드의 믿음직한 눈을 봤다. 그들은 20분이 없었다. 그녀는 안전등반의 모든 원칙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 내려간다. 하강 계획은 대담했다. 그녀는 걔를 먼저 내려보내며 옆에서 같이 내려갈 터였다. 본질적으로 그를 절벽 아래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완벽한 조율과 방금 만난 동물의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했다. 이건 터무니없어. 그녀는 하니스를 다시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준비됐니, 친구? 점원 셰퍼드는 그녀를 바라보더니 숨이 멎을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의 가슴에 머리를 댔다. 완전한 신뢰의 제스처였다. 그 순간 민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다. 상황과 용기로 결합된 두 영혼이었다. 그녀는 하강을 시작했다. 걔가 옆에 매달린 채 천천히 로프를 타고 내려갔다. 처음에 그의 발은 바위에 허둥지며 눈에 공황이 스쳤다. 하지만 민서는 계속 말을 걸었다. 침착하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안내했다. 점차 그는 긴장을 풀었고 그녀가 하강을 조절하도록 내버려뒀다. 50피트 내려왔을 때 재앙이 닥쳤다. 위쪽 절벽의 거대한 부분이 무너지며 차 크기의 바위들이 그들의 위치를 지나쳐 떨어졌다. 민서는 둘을 돌출부 아래로 스윙하며 바위가 주변에서 폭발하듯 떨어질 때 걔를 그녀의 몸에 붙였다. 그녀는 그의 심장이 그녀의 가슴에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 자신의 겁에 질린 리듬과 맞춰져 있었다. 바위 낙석이 멈췄을 때 그들은 원래 경로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발견했다. 아래로 가는 길은 새로운 파편으로 막혀 있었다. 그들은 100피트 높이의 작은 난간에 갇혔고 위는 불안정한 절벽, 아래는 명확한 경로가 없었다. 준호, 지금 헬리콥터가 필요해. 민서는 이전보다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절벽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 그녀의 말을 강조하듯 또 다른 구간이 무너지며 새로운 바위들이 그들의 위치를 지나쳐 떨어졌다. 점원 셰퍼드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붙었고 민서는 그를 팔로 감싸며 자신이 믿지 않는 안심의 말을 속삭였다. 그들은 선택지가 바닥나고 있었고 시간은 더 이상 그들 편이 아니었다.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머리 위로 우르릉거렸지만 조종사의 목소리가 준호의 무전기를 통해 나쁜 소식을 전했다. 추출 불가. 느슨한 바위가 너무 많아. 하강 기류가 대규모 붕괴를 일으킬 수 있어. 대안을 찾아야 해. 민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와 점원 셰퍼드는 작은 난간에 웅크리고 있었고 절벽의 불안정함의 증거에 둘러싸여 있었다. 몇 분마다 또 다른 구간이 무너지며 협곡 아래로 파편을 쏟아냈다. 그녀가 그의 낡은 태그에서 이름을 읽으며 맥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그녀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가로 이동 경로가 있어. 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해졌다. 왼쪽으로 60피트. 안정적인 바위가 있고 하강 경로가 더 쉬워. 하지만 민서, 그 가로 이동은 빈 슬래브야. 보호 장비 없어. 민서는 제한된 경로를 살폈다. 약 70도 각도의 매끄럽고 특징 없는 바위 60피트. 솔로 등반가에게는 도전적이지만 가능할 터였다. 80파운드 계와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였다. 산악 구조대는? 그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기술 구조를 준비 중이야. 하지만 시스템 설치에 최소 1시간이 걸려. 지질학자가 말하길 그만큼 시간이 없어. 절벽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의 말을 강조하듯 그들의 난간 바로 위 바위에 균열이 생겼다. 민서는 균열이 넓어지며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먼지와 자갈이 쏟아지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다. 그녀는 맥스를 봤다. 그의 갈색 눈이 완벽한 신뢰로 그녀를 마주했다. 어떻게 그녀가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와 함께 가로 이동을 시도하거나 너무 늦을지도 모르는 구조를 기다리거나 그를 두고 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무전기에 단호히 말했다. 민서, 너는 안전하게 가로 이동해서 구조팀을 안내할 수 있어. 그를 두고 가지 않는다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같이 가거나 아예 안 가. 맥스는 그녀의 괴로움을 느낀 듯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코로 찔렀고 놀라운 행동을 했다. 그는 난간 가장자리로 이동해 가로 이동 경로를 바라보더니 그녀를 돌아봤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너를 믿어. 가자. 민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준비했다. 맥스를 그녀의 하니스에 짧게 클립하고 추가 슬링으로 조잡한 지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터였다. 성공하면 같이 살 터였다. 중간은 없었다. 처음 몇 움직임이 가장 어려웠다. 슬래브는 유리처럼 매끄러웠고 등반화에 마찰만을 제공했다. 민서는 병에서 멀리 몸을 기울여야 했고 맥스의 무게를 관리하며 발 위치를 신뢰해야 했다. 놀랍게도 걔는 관련된 물리학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가 균형을 잡을 때 무게를 이동시켰고 카운터웨이트가 필요할 때 가까이 붙였다. 20피트 나아갔을 때 민서의 왼발이 미끄러졌다. 심장이 멎는 순간 떨어지는 역겨운 감각을 느꼈다. 하지만 맥스는 절벽에 무게를 던졌고 그의 행동이 그녀가 발판을 되찾는 데 필요한 찰나를 주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등반가와 개가 생존의 춤으로 결합되었다. 절반쯤 갔을 때 원래 난간 위의 균열이 치명적으로 무너졌다. 수톤의 바위가 절벽에서 떨어져 나가며 몇 분 전 그들이 있던 자리를 파괴했다. 충격의 진동은 민서를 그녀의 불안정한 자세에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가.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재촉했다. 하지만 민서는 체계적인 속도를 유지했다. 서두름은 실수를 의미했고 실수는 죽음을 의미했다. 손잡이 하나하나, 조심스러운 발걸음 하나하나로 그녀는 불가능한 슬래브를 가로질렀다. 맥스는 그녀와 함께 움직였고 그의 발은 그녀가 지 못한 작은 특징의 디딤대를 찾았다. 10피트를 남겨두고 민서의 힘이 다해갔다. 팔뚝은 피로로 터질 듯했고 종아리는 지속된 긴장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바위의 좋은 손잡이를 볼 수 있었다. 안전히 손에 닿을 듯 가까웠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못해. 그녀는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며 속삭였다. 맥스는 그녀를 바라보더니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몸을 뻗어 바위를 향해 늘어나며 그녀와의 접촉을 유지했다. 그의 행동은 그들의 결합된 무게 중심을 충분히 이동시켜 민서가 다음 손잡이에 도달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 움직임들은 흐릿해졌다. 절망, 결심, 그리고 물리적 능력을 초월한 어떤 것. 민서는 둘 다 단단한 바위로 끌어올렸고 맥스와 함께 무너졌다. 그의 꼬리는 격렬히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을 핥았으며 둘 다 시련에서 떨고 있었다. 해냈어. 준호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터져나왔다. 민서, 너 정말 해냈어. 하지만 민서가 맥스를 안으며 그의 심장 박동을 그녀의 것과 함께 느끼며 그녀는 진실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해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가로 이동에 몇 분 동안 무언가가 변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의 시작이었다. 바위에서 하강은 간단해야 했지만 이 구조에서 계획대로 된 것은 없었다. 민서가 하강을 준비할 때 맥스가 갑자기 긴장하며 낮은 으르렁을 냈다. 그의 귀가 앞으로 돌아가며 그녀가 보거나 들을 수 없는 무언가에 집중했다. 뭐야, 친구? 그녀는 그의 시선을 따라 절벽 위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때 그녀는 그들을 봤다. 더 높은 난간에 갇힌 두 마리 개. 보더콜리와 골든 리트리버 믹스로 보이는 개. 둘 다 목걸이를 착용하고 둘 다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떻게 그들을 보지 못했을까? 각도, 그림자, 그녀의 원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준호, 그녀는 목소리가 공허하게 무전기로 말했다. 문제야. 여기 위에 개 두 마리가 더 있어. 이어진 침묵은 많은 것을 말했다. 마침내 준호가 대답했다. 민서, 못해. 한 마리 구하느라 간신히 살아남았어. 그녀는 맥스를 봤다. 그는 다른 개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낑낑거림은 부드럽고 애원하는 듯했다. 이들은 그의 무리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무슨 일이 있었든 그들과 함께 이 무너지는 절벽에 갇혔을 때였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믿었던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그들도 도울 거라 알았던 거야. 그녀의 이성적인 뇌는 반대했다. 그녀는 지쳤고 장비는 거의 바닥났으며 절벽은 분 단위로 악화되고 있었다. 산악 구조대는 아직 30분 거리였다. 하지만 맥스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위에서 들리는 절박한 짖음, 놀리는 기회가 없었다. 올라간다. 그녀가 선언했다. 민서, 안 돼. 준호의 항의는 즉각적이었다.
헬리콥터 조종사가 말하길 상단 전체가 균열됐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맥스는 그녀 옆에 있었다. 점원 셰퍼드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한번 날카롭게 짖었고 위의 개들이 응답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뼛속까지 느낀 의사소통이었다. 다시 올라가는 등반은 느슨한 바위와 부서지는 손잡이의 악몽이었다. 모든 위치를 2번 테스트해야 했고 모든 움직임은 최소한의 충격을 위해 계산되었다. 맥스는 그녀 옆에서 등반했고 그의 자연스러운 민첩성은 그녀가 사용할 수 없는 경로를 찾게 했다. 몇 번 그는 안정적인 쉼터에서 멈췄다. 마치 그녀에게 길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들은 갇힌 개들 50피트 아래 넓은 난간에 도달했다. 여기서 민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었다. 위의 절벽은 운과 습관으로 버티는 균열된 돌의 죽음의 덫이었다. 다른 개들은 활발히 무너지는 난간에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자갈을 면 아래로 쏟아냈다. 장비가 더 필요해. 그녀는 무전기로 말했다. 구조팀 가까이 왔어? 15분. 준호가 대답했다. 민서, 제발 기다려. 날카로운 균열 소리가 그를 끊었다. 냉장고 크기의 블록이 절벽에서 떨어져 나가며 민서와 맥스를 몇 피트 차로 스쳤다. 충격은 전체 면을 흔들었고 더 작은 붕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시간이 다 됐다. 민서는 남은 장비를 봤다. 약간의 웨빙, 몇 개의 카라비너, 이전 구조로 이미 마모된 로프. 전통적인 구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어쩌면 맥스, 그녀는 터무니없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말했다. 내 도움이 필요해. 이어진 것은 기술적 구조의 모든 원칙을 거스른 것이었다. 민서는 맥스와 함께 등반했고 그를 스포터로 사용하며 그의 본능이 그녀의 선택을 안내하게 했다. 그녀의 무게에 너무 느슨한 구간에 도달하면 맥스는 대체 경로를 탐색했고 그의 네 발의 안정성은 그녀가 테스트할 수 없는 손잡이를 시험하게 했다. 그들은 난간이 문자 그대로 떨어져 나갈 때 상단 난간에 도달했다. 보더콜리는 뒷벽에 붙어 겁에 질렸지만 다치지 않았다. 골든 믹스는 다리가 분명히 부러졌고 바위에 묻은 피는 실패한 탈출 시도를 말해줬다. 절박한 효율성으로 일하며 민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 임시 하니스는 조잡했지만 기능적이었다. 그녀는 2개를 그녀의 시스템에 클립했고 그녀의 앵커가 그들의 결합된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을 알았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맥스, 그녀는 그의 지능적인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다. 그들에게 내려가는 길을 보여줘야 해. 할 수 있겠니? 점원 셰퍼드는 가장자리로 이동해 그들이 올라온 경로를 내려다봤다. 그는 다른 개들에게 한 번 짖었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전달되었다. 인간 언어보다 오래된 무리의 의사소통이었다. 하강이 시작되었다. 민서는 3마리 개의 로프를 관리하며 그들 옆에서 내려갔다. 맥스가 앞장섰고 침착한 자신감이 전염되었다. 보더콜리는 그의 리드를 따라 민서가 바랄 수밖에 없는 신뢰를 보였다. 부상당한 골드는 고군분투했지만 맥스의 주기적인 확인에 힘입어 버텼다. 절반쯤 내려왔을 때 예측된 붕괴가 시작되었다. 전체 상단 절벽이 거대한 바위 사태로 떨어져 나갔다. 민서는 그들 모두를 돌출부 아래로 스윙하며 떨어지는 수톤의 돌을 간신히 피했다. 그 순간 3마리 개가 그녀에게 의지하며 절벽에 붙은 채 그녀는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상단 절벽이 마지막으로 붕괴되며 바위에 도달했다. 모두 살아남았고 모두 함께였다. 신뢰, 용기, 그리고 종을 초월한 연결로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다. 절벽 기슭은 끔찍한 하강 후의 안식처 같았다. 민서는 단단한 땅에 무너졌고 3마리 지친 개들이 그녀 주위에 쌓였다. 맥스는 그녀 옆에 가까이 붙었고 보더콜리와 골든 리트리버 믹스는 근처에 웅크렸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맴돌며 산악구조대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너희 모두 살아있다니 믿을 수 없어. 준호가 물과 응급 물품을 들고 달려오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난 4시간의 스트레스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본 가장 미친 일이야. 구조대가 위료평가를 시작하며 민서는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3마리 개 모두 비슷한 목걸이를 착용했다. 고품질 가죽에 GPS 태그가 달린 것. 이들은 유기견이나 버려진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들을 찾고 있었다. 구조대 리더, 노련한 남성 이철수, 50세는 골든의 부러진 다리를 살펴봤다. 이 골절은 최소 3일 된 거야. 그가 발표했다. 이 개들은 여기서 꽤 오래 있었어. 주인이 미쳐 날뛰고 있을 거야. 민서는 태그를 확인했지만
연락처 정보는 마모되어 읽을 수 없었다. 맥스의 태그만 부분적인 전화번호를 보여줬다. 팀이 일하는 동안 맥스가 갑자기 일어섰다. 귀가 쫑긋했다. 그는 한 번 짖더니 민서의 재킷을 끌어당기며 그룹에서 멀어지게 했다. 뭐야, 친구? 그녀는 너무 지쳐 저항할 수 없으며 물었다. 그가 그녀를 50야드 떨어진 바위 더미로 끌고 갔을 때 바위 뒤에서 모든 답을 찾았다. 망가진 산악 자전거, 프레임이 뒤틀린 것, 심하게 금간 헬멧, 물병과 개용품이 든 배낭.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맙소사. 그녀는 이해가 밀려오며 숨을 내쉬었다. 너의 주인, 아직 여기 어딘가에 있어. 맥스는 다급히 짖으며 그녀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며 달리기 시작했다. 지쳤음에도 민서는 그를 따라 달렸고 구조대를 불렀다. 점원 셰퍼드는 바위 미로를 통해 그들을 이끌었고 코를 땅에 대고 그가 느낄 수 있는 흔적을 쫓았다. 그들은 얕은 계곡에서 그 남자를 발견했다. 의식이 없었지만 살아있었다. 그의 다리는 심하게 부러졌고 탈수가 분명했지만 맥박은 안정적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거기에 있었다. 민서는 깨달았다. 개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절벽 붕괴가 그들을 갇히게 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강요할 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다. 위료팀이 부상당한 남자를 치료하는 동안 민서는 이야기를 마쳤다. 그의 신분증에 따르면 이강민, 34세는 야생 가이드였다. 그는 개들과 함께 산악 자전거를 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사고, 부상, 그의 개들은 그가 도울 수 없을 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다. 맥스는 강민을 들것에 싣는 동안 그의 곁에 머물렀다. 개의 눈에 담긴 충성심은 민서의 눈에 눈물을 맺게 했다. 이 개들은 우연히 갇힌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인간이 도울 수 없을 때 살아남으려 했고 민서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안정적이야. 구급대원이 발표했다. 심각한 탈수 상태야. 다리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살아날 거야. 하루만 더 있었다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수송 준비를 하며 강민의 눈이 깜빡였다. 그의 시선은 그의 개들을 찾았고 안도감이 그의 얼굴을 가득 채웠다. 그러다 민서를 보고 혼란 뒤에 이해가 뒤따랐다. 당신이 그들을 구했어.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 민서는 들것 옆에 무릎을 꿇었고 맥스는 그들 사이에 있었다. 그들이 당신을 구했어요. 그녀가 정정했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맥스를 찾았을 때 그는 나도 포기하지 않게 했어. 강민의 손이 맥스의 머리를 찾았고 먼지로 얼룩진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좋은 녀석. 그가 간신히 말했다. 정말 좋은 녀석. 헬리콥터는 강민과 부상당한 골든을 싣고 이륙했고 민서와 준호는 다른 개들을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맥스는 조수석에 앉았고 머리는 민서의 무릎에 얹었으며 눈은 그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동물병원에서 강민의 가족이 도착하며 혼란이 일었다. 그의 아내 최수진, 32세는 각계를 끌어안으며 안도감에 울었다. 그들의 두 아이, 아마 8살과 10살, 보더콜리와 맥스에게 매달렸고 그들의 기쁨은 전염되었다. 다 잃은 줄 알았어요. 수진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민은 경험 많은 가이드예요.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모든 곳을 찾았어요. 개들의 GPS 태그는 첫날 이후 작동을 멈췄어요. 물에 젖은 것 같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강민은 항상 3마리 개와 함께 야생 투어를 이끌었다. 그들은 떼어놓을 수 없는 팀이었다. 사고는 갑작스러운 절벽 붕괴로 그를 자전거에서 떨어뜨린 기묘한 사건이었다. 개들은 이틀 동안 그와 함께 있었고 악화되는 절벽이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강요했고 거기서 민서가 그들을 찾았다. 맥스는 우리 제일 나이 많은 개예요. 수진이 민서를 따라다니는 점원 셰퍼드를 보며 설명했다. 강민이 그를 산악 구조용으로 훈련시켰어요. 올해 은퇴할 예정이었죠. 그녀는 잠시 멈췄고 맥스가 민서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을 살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민서의 심장이 조여왔다. 무슨 말씀이시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개들은 때로 그들의 인간을 선택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한 일을 보면 그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2주 후 민서는 병원 복도에 서서 창문을 통해 강민이 목발로 처음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지켜봤다. 맥스는 그의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격려했다. 골든 리트리버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근처 침대에서 지켜봤고 보더콜리는 그들 모두 주위에서 춤췄다. 그가 잘 회복하고 있어요. 수진이 민서 옆에 서며 말했다.
의사들이 당신 덕분에 완전히 회복할 거라고 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 덕분이에요. 그들은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2주 동안 민서는 매일 방문했다. 개들을 확인하러 온 것이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다. 그 절벽에서 형성된 유대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 맥스는 강민의 병상과 민서의 방문 사이에서 시간을 나눴지만 점점 더 그는 갈등하는 듯 보였다. 있죠.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저희가 강민과 맥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서의 심장이 뛰었다. 네? 그는 13살 이에요. 점원 셰퍼드로는 나이가 많죠. 강민은 어쨌든 그를 가이드 일에서 은퇴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 후 그녀는 말을 고르며 멈췄다. 맥스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민서, 우리 모두 그걸 봐요. 그는 강민을 사랑해요. 항상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일하는 날은 끝났고 그를 이해하는 사람과 은퇴를 보내야 할 자격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민서가 약하게 항변했다. 그는 당신들 가족 개예요. 그는 영웅이에요. 수진이 정정했다. 그리고 영웅들은 그들의 길을 선택할 자격이 있어요. 강민도 동의해요. 사실 그의 아이디어였어요. 창문을 통해 강민이 민서의 눈을 마주쳤다. 그는 슬프지만 이해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맥스는 관심을 느끼며 문으로 이동했고 민서에게 오기 위해 부드럽게 낑낑거렸다. 게다가 수진이 덧붙였다. 강민은 보더콜리를 훈련시켜 일을 맡기려고 해요. 트레일의 더 젊은 다리로요. 그리고 맥스는 그녀는 문을 열었고 점원 셰퍼드가 민서 곁으로 달려갔다. 맥스는 절벽에서 그의 완벽한 인간을 찾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반대할 수 있겠어요? 민서는 무릎을 꿇고 맥스의 털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소독약과 개 샴푸 냄새가 났지만 그 아래로 그녀는 여전히 협곡 바위의 야생적인 향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의 꼬리는 격렬히 흔들렸고 그는 그녀의 얼굴을 키스로 덮었다. 정말이세요? 그녀는 수진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들어와요. 수진이 말했다. 강민과 이야기해요. 병실은 오후 햇살로 밝았다. 민서가 들어서자 강민은 좀 더 똑바로 앉으려 했었고 맥스는 그녀 곁에 붙어 있었다. 나의 영웅. 그가 따뜻하게 말했다. 너희 둘 다 미안해요. 민서가 불쑥 말했다. 맥스 때문에 절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만. 강민이 부드럽게 끊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했어 맥스. 벨라, 러스티, 그리고 나를. 그게 내 아이들에게 그들의 아빠와 개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는 손을 뻗어 맥스의 귀 뒤를 긁었다. 이 녀석은 내가 아는 최고의 개야. 충성스럽고 용감하고 대부분의 인간보다 똑똑해. 하지만 민서, 그는 당신을 선택했어.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는 그의 마지막 임무 그의 무리를 구하는 들 위해 올바른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지도. 민서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마땅한 은퇴를 보내게 해줄 거라고 말해. 강민이 간단히 말했다. 그가 원할 때 모험을, 원치 않을 때 부드러운 침대를.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누군가를. 맥스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그의 갈색 눈은 강민에서 민서로 다시 돌아갔다. 그 순간 민서는 보았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인간이 아니라 충성심을 대부분의 사람보다 깊이 이해하는 점원 셰퍼드에 의해. 약속할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다음 아침 민서는 입양 서류에 서명했다. 맥스는 그녀의 트럭에 올라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귀는 바람에 펄럭였다. 그들은 설악산을 지나쳤고 그는 한 번 짖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에 대한 인정이었다. 민서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새 침대, 프리미엄 사료, 그가 아마 건드리지 않을 장난감들. 하지만 첫날 밤 맥스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웅크렸고 한 발은 그녀의 손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린 곳에 닿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민서는 용기, 신뢰, 논리와 종을 초월한 연결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수많은 절벽을 올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을 정복했지만 그 협곡 벽에서의 그날처럼 그녀를 바꾼 것은 없었다. 맥스는 만족스럽게 한숨을 쉬며 이미 꿈을 꾸고 있었다. 민서는 그가 잠에서 경련하는 것을 지켜봤다. 아마 그들의 모험을 다시 겪고 있을 터였다. 내일 그녀는 그를 하이킹에 데려갈 터였다. 극단적인 것은 아니고 늙은 영웅이 은퇴를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트레일. 그들은 더 안전한 땅에서 새 추억을 쌓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은 단순히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서로를 찾은 두 영혼이었다. 낯선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 완전히 신뢰했던 길.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모든 세월 동안 지속될 용기로 맺어진 유대였다. 가끔 가장 위대한 모험은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끔 그것은 단단한 땅에 도달하고 당신이 정확히 속한 곳을 찾았음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 민서는 등반 헬멧을 조정하며 장비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녀 옆에서 맥스는 흥미롭게 지켜봤다. 그의 회색 주둥이는 나이를 보여줬지만 눈은 여전히 지능으로 빛났다. 오늘은 아니야, 할아버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가르치는 날이야. 그녀 뒤에서 6명이 긴장한 10대들이 장비를 만지작거렸다. 민서는 맥스를 입양한 지 3개월 후 위험 청소년을 위한 등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프로그램의 비공식 치료견이 되었고 어떤 아이들이 격려가 필요한지 감지하며 적절한 순간에 발이나 부드러운 찌르기를 내밀었다. 기억해. 민서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을 관리하고 파트너를 신뢰하는 거야. 맥스는 동의하듯 한번 짖었고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다. 긴장이 풀렸고 민서는 미소 지었다. 그 절벽에서의 그날 이후 그녀의 등반은 새로운 의미를 띄었다. 이제 그녀는 맥스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쳤다. 진정한 힘은 연결, 신뢰,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온다. 학생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맥스는 민수 옆에 앉아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설악산 어딘가에서 강민은 완전히 회복한 벨라와 함께 새로운 투어를 이끌며 다시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연락을 하고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날 형성된 유대감이 그들을 모두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로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서는 맥스의 귀 뒤를 긁으며 익숙한 만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 절벽에서 서로를 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웅은 모든 형태로 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때로는 두 다리로, 때로는 네 다리로, 하지만 항상 도약할 만큼 용감한 심장을 가지고 해가 산 뒤로 지며 절벽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내일은 새 모험과 새 도전을 가져올 터였다. 하지만 오늘 밤 민서와 맥스는 그들의 조용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장 불완전한 상황에서 완벽한 짝을 찾은 두 영혼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용기와 연민은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공유하라. 모든 조회수는 인간과 그들의 충실한 동반자 간의 놀라운 유대에 대한 더 많은 영감적인 이야기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